현재 탄핵 정국으로 인해 매수 심리가 다소 위축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RP를 못 잡는 투자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콕바이오의 공배준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든 123 비상계엄령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이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불안과 위기가 머릿속을 스치죠. 앞으로 탄핵 정국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과 계엄,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이런 대형 사건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걱정과 궁금증 가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부동산 시장 폭락할까요? 제가 지금 집을 팔아야 하나요? 경매, 청약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려고 해요. 과거 사례와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며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고고! 이건 상상도 하기 싫지만 만약 비상계엄이 성공하고 현재 비상계엄 상태가 유지되었다면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는 심각한 불안정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 경우 국내 경제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며 그 여파는 부동산 시장에도 크게 미쳤을 거예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며 사회 전반에 걸쳐 긴장감이 지속되었을 것이고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의 매력을 잃게 만든 요소가 되었을 겁니다. 금융시장 역시 큰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비상계엄으로 인해 금융권이 신용정색에 빠지며 대출금리가 급등하거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 높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매수자들의 자금 조달 능력에 제한이 되고 건설사들은 사업 추진이 어려워져서 공급 감소와 함께 시장 침체가 가속화되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다면 부동산 시장 역시 크게 하락 압력을 받았을 겁니다. 매수 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시장에 남아있는 매도자들마저 공포심에 급매물을 내놓아 집값 하락이 심화되었을 가능성 높습니다. 비상계엄이 유지되었다면 지금 이 유튜브 볼 일 없었을 겁니다. 비상계엄 사태에서 무슨 투자를 생각하겠어요. 다행히 비상계엄이 해제되면서 대한민국의 상황은 현재 탄핵 정국으로 전환되었죠. 탄핵 정국은 불확실성을 동반하긴 하지만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리스크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미칠 충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두 차례 탄핵 정국이 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부동산 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당시 전국 주택가격은 0.12% 상승했고 서울은 0.39% 상승하며 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를 보면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던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통계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비탄력성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부동산 시장의 비탄력성이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반응하지 않는 특성을 말하는데요. 쉽게 비유하자면 주식은 고무줄처럼 외부 환경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탄성이 크지만 부동산은 뭔가 돌덩이 같이 쉽게 변하지 않는 비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덩이를 움직이는 데는 고무줄보다 더 큰 힘이나 더 큰 충격이 필요하죠. 부동산을 돌덩이와 같이 비탄력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새로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갑자기 공급을 늘리거나 줄이기도 어렵고요. 집은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재로 경제 상황이 나빠져도 사람들은 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수요가 사라지지 않죠. 예를 들어 지금 비싸니까 집을 안 사겠다는 사람은 있더라도 결국 출산, 결혼, 이사 등으로 언젠간 수요가 생기죠. 또한 부동산은 주식처럼 바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더라도 빠르게 반응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집값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수요자들은 시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공급이 느리고 수요가 꾸준히 있고 거래가 쉽지 않으며 심리적 안정성으로 인해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는 외부 충격에 의해서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죠. 여하튼 이러한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탄핵 정국과 같은 정치적 상황 변화나 심리적 요인에 의해 수요가 급격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재도 탄핵 정국으로 인해 매수 심리가 다소 위축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심리적 영향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토지는 천안 성안에 위치한 공장부지입니다. 대지 면적은 1290평 그리고 581평으로 두 필지 별도로 매각 중에 있어요. 토목 작업이 완료되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이 지역의 자연녹지 원형지 시세가 평당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 토지는 평당
110만 원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대를 자랑하죠. 특히 이 토지는 종축장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해 장기적으로 미래 가치가 매우 높아요. 아직 종축장 이전이 완료되진 않았지만 늦어도 2028년 이후 종축장이 이전되고 국가산업단지가 진행이 된다면 이 지역은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곳 중에서 최고의 입지로 평가받을 가능성 큽니다. 34번 국도와 1번 국도에 바로 인접해 있고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IC와도 약 5분 거리에 있어 물류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투자 목적으로도 탁월하지만 특히 공장 부지를 저렴하게 찾고 계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려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동산에 찬바람이 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비상계엄 이전부터 대출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고 있어 일반 매매 거래량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비상계엄이나 탄핵 정국과 같은 정치적 이슈 때문이 아니라 기존의 대출 규제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거래가 위축된 거죠. 많은 분들이 지금 본인의 집이 일반 매매 시장에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실감하고 계시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충격이 독재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이미 낮아진 거래량이 더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반면 여전히 시장에서는 투자 기회를 기다리며 관망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특히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청약시장은 여전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인기 지역에서 진행된 청약 경쟁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탄핵 정국과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산 탕정에서 분양한 견본주택이 무려 15,000명이 방문했다는 소식이 이를 뒷받침해요. 청약시장뿐만 아니라 경매시장 역시 투자자에게 관심이 지속되고 있어요. 경락자금의 대출의 경우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자금 조달의 부담감을 덜 느끼는 투자자들이 경매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거죠. 최근 부동산 시장의 시장 참여자를 좀 보면 이전과는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현재 수익으로는 삶이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으니 가지고 있는 적은 돈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매매에서는 자금의 부담이 커서 접근이 어렵지만 청약이나 경매의 경우는 일반 매매보다 적은 돈으로 단기적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도 경매와 청약 시장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는 최근 코인 시장의 급등 현상과도 맥락이 비슷하죠. 지금의 시장 참여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로또 복권과 같이 일확천금을 노리시는 분들 같아요. 내 지금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탈출하기 위한 수단 같다는 느낌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은 코인이나 로또가 아닙니다. 부동산은 한 건의 매매로 인생이 바뀌거나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는 오히려 차분한 준비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 장기적인 과정이에요.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지키고 꾸준히 증식하는 전략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마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다 보면 시장의 흐름이나 리스크를 간과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자산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내용을 좀 마무리해볼까요? 우리나라 경제 여전히 좋지 않고 주택시장에서도 특별히 긍정적인 이슈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부동산 상승한다, 하락한다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 이전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여기에 탄핵 정국이라는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혼란스러운 시점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남들이 관심 가지지 않을 때, 남들이 돈 없을 때 이때가 살 타이밍 아니야? 라고 부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맞아요.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준비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금이 위험일 수 있어요. 자금의 계획이 탄탄하지 않거나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투자한다면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해요.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도 중요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접근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어떻게 오늘 내용 괜찮으셨나요? 오늘 내용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콕 바유의 공배준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꼭 봐요.